꿈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구해낸 70대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믿기지 않는 실화는 가족의 배신과 노년의 자립에 관한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한 어르신이 꿈속 경고를 통해 자신의 재산과 집을 지켜낸 과정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희의 침실 새벽 3시. 70살의 정희는 잠에서 벌떡 깨어납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난 뒤에야 정희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용수 씨. 정희의 입에서 남편 이름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방금 꿈에서 본 남편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용수는 꿈속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정희야, 내일 납골당에 절대 가지 마. 위험해.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도 자주 꿈에 나타났지만 오늘처럼 절박한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희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용수의 모습이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15분. 다시 잠을 청하기엔 너무 심란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어요. 부엌에 도착한 정희는 우유를 데우면서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남편의 3주기였어요. 딸 서연과 사위 영진이 함께 납골당에 가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방금 꿈속 남편의 경고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납골당에 가지 말라니. 무슨 뜻이지?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데워진 우유를 천천히 마셨어요. 70평생을 살면서 미신을 믿지 않았던 정희였지만 오늘 꿈은 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웃으며 손사래를 쳤던 사람인데 그런 남편이 꿈에 나타나 경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우유를 다 마신 정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것이 때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제 사위 영진이 보낸 문자가 있었죠. 어머님, 내일 11시에 모시러 갈게요. 꼭 납골당에 다녀와야 해요. 정희는 문자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진은 평소 정희에게 다정했지만 이상하게 내일 일정에 대해서는 3번이나 확인했어요. 마치 정희가 꼭 집을 비워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정희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꿈 이야기를 딸에게 핑계 삼아 내일 납골당 방문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정희는 핸드폰으로 딸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꿈을 꿨어. 아빠가 나타나서 납골당에 가지 말라고 하더구나. 몸도 좀 안 좋아서 내일은 너희끼리 다녀오렴. 문자를 보내고 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정희는 왠지 이날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경고 그리고 사위의 집착적인 확인.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침 8시 정희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리자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왜 안 가신다는 거예요? 딸 서연의 목소리였죠.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운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꿈에 아빠가 나와서 오늘 납골당에 가지 말라고 하더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전화 너머로 서연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빠 3주기잖아요. 영진이 오빠랑 다 준비해놨는데. 서연의 다그치는 말투에 정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효녀인 척하던 딸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납골당에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그때 전화 너머로 사위 영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함께 가셨으면 해요. 11시에 모시러 갈게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결심을 굳혔죠. 미안하구나.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 너희끼리 다녀오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푹 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정희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 발견한 금고 열쇠였습니다. 남편 생전에도 그 금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만년필과 노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찾아냈어요. 금고 열쇠를 넣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서류, 보험 증서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남편과 정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 정희는 몇 년 전 남편이 서연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이 결혼하면 우리 집 반은 서연이 이름으로 해줄게.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전히 남편과 정희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의아했지만 우선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 넣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만은 따로 챙겨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어요. 시간은 어느덧 10시 30분. 창밖을 내다보니 서연과 영진이 타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가 정희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의아했어요. 납골당에 간다더니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정희는 몸을 숨기고 창문 사이로 바깥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과 영진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더니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급히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정희의 방으로 오지 않고 거실에 머물렀어요. 빨리 해. 엄마가 갑자기 돌아올지도 몰라.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버님이 숨겨놨다고 했잖아. 영진의 목소리였죠.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재에 있을 거야. 아빠가 중요한 서류는 항상 거기 보관했으니까. 서연과 영진의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향하는 게 들렸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와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찾았어. 금고야.
영진의 외침에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고 열쇠가 없어 애를 먹는 듯 했어요. 열쇠가 없잖아. 어디 있지?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고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딸과 사위가 몰래 집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고 있다니. 남편의 꿈속 경고가 이것을 의미했던 걸까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다음에 다시 오자.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영진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정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정희는 딸과 사위가 떠난 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정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연과 영진이 탄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정희는 문득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수 씨, 고마워요. 당신이 꿈에서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하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오늘 용수 3주기 아닌가요? 납골당에 안 가셨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꿈속 경고부터 서연과 영진이 몰래 집에 들어와 금고를 찾으려 했던 일까지 모두 말이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 씨, 지금 바로 만나야겠습니다. 1시간 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희는 도윤의 사무실 주소를 메모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등기부등본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왠지 이 서류가 중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 정희는 도윤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정희를 자리에 앉히고 커피를 건넸습니다. 용수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비밀리에 맡긴 것이 있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 정용수의 필체였죠. 정희에게.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우리 딸 서연이 결혼한 후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 특히 사위 영진이 우리 집과 재산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게 마음에 걸렸지. 그래서 나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 하도윤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그를 믿고 따라주길 바라. 항상 사랑한다, 정희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과 영진의 속셈을요. 도윤은 정희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용수 씨는 사망하기 6개월 전 재산 관련 서류를 모두 제게 맡겼습니다. 특히 집 문제에 대해서요. 용수 씨는 서연 씨가 집을 넘겨받자마자 팔아버릴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명시했습니다. 집은 정혜 씨의 사망 후에야 서연에게 상속되도록요.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서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와 영진 씨가 찾고 있던 것은 아마 등기 관련 서류일 겁니다. 그들은 정혜 씨가 법적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해 문서에 서명하게 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용수 씨가 꿈에서 경고해 주었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집을 차지하려 할 테니까요. 첫째,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설치하세요. 둘째, 이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제가 정혜 씨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요. 정희는 도윤이 건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섰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 3개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거실, 주방, 서재에 숨겨두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서연과 영진이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녹음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조언이 든든했어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용수 씨가 당신을 참 믿었나 봐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정혜 씨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연기를 해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정희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과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은 아팠지만 정희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와 친구의 도움으로 정희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결심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을,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윤이 준 녹음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 책장 뒤, 주방 화분 밑, 그리고 서재 책상 서랍 안에 각각 하나씩 배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설치를 마친 후 정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특히 자신의 핏줄인 서연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후 4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급히 평소처럼 행동하기 위해 뜨개질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과 영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오후부터는 좀 나아졌어. 납골당은 다녀왔니? 영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아버님께 인사도 잘 드렸고요. 어머님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찾아뵈러 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납골당에 갔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정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소파에 앉히려 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진 오빠랑 상의한 건데. 정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진이 한 걸음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사실 서연이랑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 해요. 아담한 아파트도 하나 찾아놨어요. 정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군요. 집을 팔아 자신을 작은 아파트로 이사시키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난 이 집이 좋아. 30년 넘게 살았고 용수 씨와의 추억도 가득한 곳인데.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가까이서 챙겨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영진이 눈빛으로 서연과 무언가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요. 집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잠시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희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경고가 생각났어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정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피곤하구나. 내일 안경 쓰고 제대로 읽어볼게. 서류는 여기 놓고 가렴. 서연과 영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영진이 재빨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급한 서류라서 오늘 처리해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중요한 서류는 내가 직접 읽어봐야지. 내일 천천히 볼게. 서연이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정희는 놀란 척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렇게 화를 내니? 하루 미루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영진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서연아, 괜찮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내일 다시 오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진은 정희에게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꼭 서명해 주세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딸과 사위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정희는 급히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아들 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철은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항상 정희를 걱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우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아빠 3주기인데 납골당은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철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정희는 진실을 조금 감추기로 했어요. 우철이 걱정할 테니까요. 납골당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서연이랑 영진이가 다녀왔대. 그런데 우철아, 엄마가 요즘 외로워서 그런데.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좀 와줄 수 있니? 우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음 주는 해외 출장이 있어서. 이번 달 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내일 잘하고 건강 챙기렴.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수 씨,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물이 정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내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요. 정희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정희의 판단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왔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도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도윤은 정희를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제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네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과 영진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의심하는 것 같아. 내일은 꼭 서명 받아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직접 설득할게. 어르신들은 법적인 건 잘 모르시니까 등기 이전 서류인 줄 모르실 거야. 빨리 끝내고 집을 팔아야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과 사위의 계획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제가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연 씨와 영진 씨는 당분간 집에 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어려웠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했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있던 서류들, 특히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정희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미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서류상 진행 중이네요.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도윤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여기 서명. 정혜 씨 것이 맞나요? 정희는 서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하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 서명이 아닙니다.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서명 위조죠.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석 달 전 서연이 보험 관련 서류라며 제게 서명을 몇 개 받았어요. 그걸 이용한 걸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류가 아직 최종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금고 열쇠를 꺼냈어요. 금고에 더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가볼까요? 도윤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서재로 직행했어요. 금고를 열자 안에 있던 서류들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들어와서 서류를 가져간 것이 분명했어요. 없어졌어요. 권리증이랑 중요한 서류들이. 정희의 말에 도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들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이제 대응할 겁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앉았어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부동산 등기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도윤은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서연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처리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해 신청을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여러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명 위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 신청에 대한 이해 신청서도요. 마지막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할게요. 정희는 도윤이 준비하는 서류에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혜 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방문하면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하지만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시간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를 해야 한다니 평생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예상대로 서연과 영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진은 또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던 서류입니다. 간단한 것이니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내용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니? 나한테 상세히 설명해 줄래? 영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서류예요. 어머님 집 관리를 위한 것이니 걱정 마세요. 정희는 안경을 꺼냈으며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구나. 우철이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복사해도 될까?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우철 오빠는 바빠서 이런 거 볼 시간도 없을 텐데. 정희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가족과 상의해왔어. 내일 우철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영진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진이 서류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세요. 기한이 있어서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도윤은 정희의 대처가 훌륭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돼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수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해버려서. 슬픔이 밀려왔지만 정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이제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야 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치느라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정혜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서연 씨와 영진 씨는 그 집에 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전화를 끊고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수 씨,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과 영진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전과 달리 다소 긴장되어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꼭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영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정희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진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사실에 정희는 안심했습니다. 어제 우철이한테 전화해봤는데 해외 출장이라 연락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 정희의 말에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 일인데요? 그냥 엄마 편하라고 하는 건데.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 집 문제니까 확실히 알고 싶구나.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영진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단순한 관리 위임 서류입니다.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집 관리를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읽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어제는 분명 등기 이전 서류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서연과 영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진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어제 보신 서류와 똑같은 겁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보구나. 그런데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변호사 친구에게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 서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왜 자꾸 이러세요? 그냥 서명만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정희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서연아,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단순한 관리 위임 서류라면 검토받는 게 뭐가 문제니? 영진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어머님 말씀이 맞아. 그리고 정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검토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 오후에 내 친구 변호사에게 부탁해 볼게. 두 사람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자리를 떴어요. 정희는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잘하셨어요. 이제 그들도 초조해하고 있군요. 서류를 바꿔치기 한 것을 보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니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을 겁니다. 정희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리다니. 정희는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3시 정희는 도윤의 사무실에서 돌아왔어요. 도윤과 함께 법적 대응책을 더 구체화했죠. 집에 돌아온 정희는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시선이 책장 한쪽에 꽂혀 있는 낡은 앨범에 멈췄어요. 정희는 앨범을 꺼내 소파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5살 생일 파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죠. 언제부터 서연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영진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는 만나보셨어요? 서류는 검토받으셨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만나봤어. 근데 이상한 게 있더구나. 서류가 단순한 관리 위임이 아니라 등기 이전 서류였어. 내 집을 너희 이름으로 옮기는 내용이더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영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사실은 어머님을 위한 거였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서연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고는 해둬야 했죠. 서연아, 엄마가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하지 마. 난 이 집을 절대 넘기지 않을 거야. 이제 돌아가렴. 영진이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시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돌아가. 두 사람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과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정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수 씨, 내가 너무 심했을까요? 하지만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희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을 알렸어요. 도윤은 정희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모든 사실을 밝히고 서연과 영진에게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어요. 내일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아침 8시 정희는 거실 탁자에 녹음기와 법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어요. 정희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11시에 집에 와주렴.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진이도 함께 오너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며 안심시켰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정혜 씨 명의로 집이 확실히 보호받게 됐어요. 용기를 내세요. 정희는 도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용수 씨, 오늘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우리 딸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됐어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정장을 선택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정희. 시간은 점점 흘러 11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영진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오렴. 정희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과 영진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너희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서연이 불안한 듯 영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먼저 들어볼래? 정희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과 영진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빨리 서명 받아서 집을 팔아야 해.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돼. 걱정 마. 어머님은 모르실 거야. 우리가 잘 설득할게. 녹음 내용을 들은 서연과 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정희는 손을 들어 영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정희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위조된 서명으로 진행하려던 등기 이전 서류. 이건 법원의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 그리고 이건 위조 서명에 대한 고소장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 난 너희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납골당에 가는 척하면서 몰래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진 것도, 내 서명을 위조한 것도,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계획도 모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서연아, 거짓말 그만해. 너희는 이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고 했잖아. 내가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했던 거야. 영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쩌시려고요? 저희를 고소하실 건가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너희에게 달렸어. 내 조건은 간단해. 첫째,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 둘째, 앞으로 내 재산에 관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약속하면 고소는 취하하겠어. 서연과 영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연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내 엄마로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워. 오늘로 너희와 나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남이야.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정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마.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진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일어섰어요. 가자, 서연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정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딸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도윤은 정희를 위로했어요. 정혜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할 때예요. 정희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수 씨가 남긴 메모를 기억하세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했다고.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용수 씨가 항상 꿈꿔왔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 씨의 새로운 시작으로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따사로운 봄날의 오전. 정희는 꿈꾸는 책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작은 도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게의 공식 오픈일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전에 남편 용수와 함께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마침내 현실로 만든 것이었죠. 용수 씨, 우리가 꿈꿔왔던 일을 이제야 이루게 됐네요. 정희는 카페 입구에 놓인 남편의 작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용수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정희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 카페는 정희가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금을 투자해 이 공간을 마련했죠. 카페 내부는 정희와 용수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원목 가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아늑한 독서 공간이요.
카페 한쪽에는 용수가 생전에 모았던 책들로 가득 채워진 특별한 책장도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픈 팻말을 걸었어요. 첫 손님으로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혜 씨 축하합니다. 용수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할 겁니다. 도윤은 정희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용수가 꿈꾸던 그대로예요. 정희는 첫 번째 손님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와 수제 쿠키를 내왔어요.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희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법을 익히고 책들을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렜어요. 오후가 되자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정희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한쪽에서는 두세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부부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생겨서 정말 좋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책 읽고 이야기할 곳이 없었거든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나눌 수 있잖아요. 오후 3시 정희가 잠시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새 손님을 맞이하려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우철이었습니다. 우철아. 정희는 반가움에 앞치마를 벗고 달려나갔어요. 우철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카페네요. 제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정희는 아들을 카페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연과의 일, 도서 카페를 열게 된 과정까지 모두요. 우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서 다 겪으시고 이렇게 새로운 일까지 시작하시다니.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꿈속에서 경고해 주셨고 도윤 씨가 많이 도와줬어.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던 거지. 우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누나 일은 정말 충격이네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내 삶이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처럼만 연락해줘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우철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취향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항상 꿈꿔왔던 공간이야. 이제야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게 됐네. 오후 5시 카페가 한가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정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6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한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축하 선물이에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정희와 용수의 옛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어요.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희는 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철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서연을 카페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영진이랑도 헤어졌어요. 그 일 이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한 행동이 너무 아팠어.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날 그렇게 대하다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하신 걸 축하드리고 싶었고요.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서연아.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릴게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사진은 정희가 40살, 서연이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엄마. 제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카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꿈꾸는 책방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열렸고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시간이 있었어요. 정희는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정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 용수의 꿈속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그 꿈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용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정희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정희의 인생도 이제 그 하늘처럼 맑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로서만이 아닌 윤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우철과 그의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머니의 카페를 찾아오는 아들이었어요. 정희는 밝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서연도 가끔 카페를 찾아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살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새로운 시작. 정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속 경고 그리고 내 삶의 반격. 이제야 진정한 나의 인생이 시작됐구나.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마치 남편 용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